다들 안녕하세요. 프로토 91회차 토신 정보방 환급 인증합니다. 당첨금은 세후 금액인 거 알고 계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한 경기 취소되어 당첨금이 반토막 났지만 그래도 당첨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 경기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경기 삼성화재 대 대한항공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삼성화재는 한국에 온 이후 가장 좋은 활약을 한 파즐리를 앞세워 한전을 제압했으며 그로즈다노프가 8득점에 그쳤고 김정호의 공격 성공률도 나오지 않은 경기였지만 파즐리가 69%의 성공률로 36점을 폭발했고 7개를 잡아낸 김준우를 비롯해 블로킹 득점도 15점이 나온 경기였다. 대한항공은 OK 원정에서 셧아웃 승리를 따내며 리그 선두로 올라섰으며 현케가 우리카드의 일격을 당했기에 어부지리성으로 1위 자리를 차지했고 그러나 시즌 초반 요스 바니를 비롯한 3명이 주전 선수가 빠진 것을 감안하면 엄청난 성적이며 대체 선수로 합류한 막심이 서브와 후위 득점으로 한 선수의 어깨를 가볍게 하고 있고 정지석이 확실하게 컨디션을 끌어올렸다. 대한항공의 승리를 본다. 삼성은 파즐리와 그로즈다노프 외에도 김정호와 김우진 등 득점에 나설 선수들이 있다. 그러나 공격 성공률 기복이 크기에 대한항공 상대로 홈에서 어려운 경기가 예상된다. 막심의 안정적인 득점 적립 외에도 정지석과 정한용 등이 삼성화재 수비진을 공략할 대한항공이 연승을 이어갈 것이다. 금일 두 번째 경기 한국도로공사 대 현대건설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도로공사는 화요일 홈경기에서 기업은행에 패했으며 니콜로바와 강소희가 나란히 공격 성공률 20%대에 그치는 부진으로 팀의 패배를 막지 못했고 김다은과 이윤정, 하요림 등 3명의 세터가 안정적으로 공격수들을 살리지 못했으며 아시아 쿼터가 합류하지 못한 상황이기에 타 팀에 비해 전력이 떨어지는 데다 문정원과 전세한 등이 감독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지난 주말 흥국생명에 패하며 연패를 당했으며 모마가 1세트 이후 경기에 나서지 않았지만 2세트를 37대 35로 잡는 저력을 보였는데 3세트 듀스 상황을 이겨내지 못한 것이 아쉬웠고 정지훈과 위파이를 비롯해 모마를 대신해 들어온 나연수까지 모두 10득점 이상을 기록했는데 에이스가 빠진 코트에서 1위 팀을 넘긴 어려웠다. 현대건설의 승리를 본다. 직전 경기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1세트 이후 사라진 모마가 복귀할 것이기에 양효진, 정지훈과 함께 도로공사의 낮은 블로킹 벽을 공략할 수 있고 또 김다인이 안정적으로 좌우와 중앙을 활용할 것도 승부를 가를 요인이며 현대건설이 연패를 벗어나며 다시 순위 경쟁에 뛰어들 것이다. 금일 세 번째 경기 서울 SK 대 한국가스공사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SK는 수요일 LG 원정을 승리하고 1위를 지켰으며 국대를 다녀온 안영준이 부상 여파로 창원에 내려가지 않았고 4쿼터 10점 차까지 뒤지고 있었는데 경기 막판 집중력이 대단했고 힉스의 이탈 속에 풀타임을 소화한 자밀원이가 26득점 10리바운드로 더블더블을 기록했고 김선영과 오재현이 3점 8개를 합작하며 35점을 더했고 단 오재현이 그 경기에서 원희에 깔리며 이 경기 출전이 불투명하다. 가스공사는 1라운드 최고의 팀이었으며 한 경기를 더 소화한 SK가 1승을 앞서가고 있긴 하지만 7승은 분명 대단한 성과였고 감독 2년차로 들어선 미소년 강혁 감독이 팀을 확실하게 만들며 경쟁력 있는 팀으로 탈바꿈시켰으며 니콜스는 강점인 확실한 공격력 외에도 수비진의 코어 역할도 했고 정성우의 존재감도 대단했고 알바노를 제치고 리그 최고의 가드로 성장한 벨랑겔도 잘해주기에 진지하게 높은 곳을 노릴 수 있다. 가스공사의 승리를 본다. SK는 안영준과 힉스가 복귀를 타진 중이지만 이 경기까지는 결장할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벨랑겔과 김낙현, 이대현 등이 니콜슨의 공격 부담을 덜어줄 가스공사 상대로 고전할 수 있고 은도혜가 원희를 높이로 어렵게 할 수 있고 벤치 구간의 우위를 가져갈 가스공사가 승리할 것이다. 금일 네 번째 경기 안양 정관장 대 부산 KCC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관장은 시즌 출발이 매우 좋지 않았으며 그러나 1라운드 후반 이후 반등하며 이제 중위권 도약을 노리고 있고 가정사로 멘탈이 흔들렸던 캐디 라렌이 점점 팀의 기대에 걸맞는 활약을 하고 있고 이종영과 정효근 등 장신 프론트코트 자원들도 컨디션을 끌어올렸으며 슬래셔와 볼핸들러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변준영이 제대해 이 경기부터 나서기에 이제 본격적인 반격을 노린다. KCC는 휴식기 이후 첫 경기에서 모비스를 잡고 본격적인 순위 경쟁에 나섰으며 부상에서 돌아온 최준용과 송교창이 9점 합작에 그쳤지만 버튼이 수비 리바운드 단속을 잘하며 더블더블을 기록했고 이승현이 높은 야투 성공률로 18점을 더했다. 60%의 야투 성공률을 기록한 허웅도 안정적이었기에 이제 반격을 노릴 준비를 마친 모습이다. KCC의 승리를 본다. 정관장은 변준영이 돌아와 박지훈과 함께 백코트에 나설 수 있다. 국대에서도 볼핸들러 역할을 잘한 리그 최고의 가드에 복귀는 팀의 큰 힘이며 그러나 이종영과 정효근 등 공격 능력이 아쉬운 프론트코트로는 송교창과 최준용이 돌아온 원정팀의 화력을 감당하기 어렵고 주전 구간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KCC가 연승에 성공할 것이다. 금일 5번째 경기 신한은행 대 하나은행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신한은행은 지난 토요일 경기에서 우리은행에 완패했으며 최희샘이 정교한 야투감을 앞세워 16점을 기록했고 신지현도 분전했지만 후반 폭발한 우리은행의 외곽포를 제어하지 못했고 김단비 수비에 실패한 것도 패인이었으며 그래도 부상을 어느 정도 회복하고 돌아온 리카가 이 경기부터는 어느 정도 출전 시간을 가져갈 것으로 보이기에 반격을 노린다. 하나은행은 지난 수요일 홈 경기에서 썸에 패했으며 3쿼터까지 9점을 앞서가며 승리가 유력해 보인 경기였는데 4쿼터 초반 2점에 그치며 17점을 헌납한 것이 결정적인 패인이었고 지난이 무릎 부상으로 빠진 상황이었지만 양인영이 18점 10리바운드로 맹활약했고 김시온이 시즌 하이인 19점을 기록했는데 경기 마무리가 아쉬웠다. 신한의 승리를 본다. 하나은행은 박진영과 고서연 등 어린 선수들이 잘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김시온을 제외하면 코트에서 안정적으로 볼을 간수할 선수가 부족하며 신지영과 신이슬, 김지영 등이 코트에서 안정적으로 공격 조립을 할 수 있고 스케줄상으로도 이점이 있는 신한이 경기를 잘 풀어갈 것이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